민주주의를 지켜주셨고요. 민주주의 복구 절차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사법부에 의해서 막히고 있는 겁니다. 밖에 나가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국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낸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다. 특히 마그나카르타, 대헌장, 민주주의의 시원을 만들어낸 영국의 특사로 갔더니 그런 굉장한 그 경이로움과 경애 이런 칭찬을 듣고 보니 정말 위대한 국민들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해주시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 통일교 재단으로부터 금품이 수수된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엄정한 수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의지가 되어 계신 거죠? 예, 뭐 경찰이 수사하고 있지만 저희 네. 검찰에서도 네.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은 그 사건 번호까지 부여를 했다고 하니 그 특검의 한정된 시간과 자원, 인력 부족 이런 것, 또 특검은 수사 목적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사건 번호를 붙여두고 그 별도의 이첩을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이 사건으로 민주당이 연루됐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이것을 엄호하거나 회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법원 행정처장님, 예. 네, 판사회의가 열려서 아마 법 왜곡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점을 우려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첫째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이제 구체성이나 명확성에 있어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이런 부분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사건 만약에 이제 법외국제가 도입된다라고 하면은 일선 법관들은 이제 재판을 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법률적인 쟁점은 사실 인정 문제 혹은 법률 해석 문제 둘 중에 하나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1심 판결이 2심에서 바뀌거나 2심 판결이 3심에서 바뀌거나 하면은 잠재적으로 이제 그 1심 판결을 했던 분들, 판사들, 또 2심 판결을 했던 판사들은 잠재적으로 이제 법외국죄의 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인정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이제 법률 해석을 잘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법관들은 사실은 이제 법치주의 그리고 이제 사법의 존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그리고 주류적인 견해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약자와 소수자의 가치를 이제 반영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서 나아가는 그런 이제 임무를 사명으로 삼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주류적인 그냥 기존의 판례나 또 다수의 여론에 영합하는 그런 판결밖에 할 수 없다는 이런 이제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재판을 하나 어려운 재판을 했을 때 거기에 혹시 사실 문제가 좀 잘못되거나 혹은 피고인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원고나 피고가 이런 분들이 증거를 예를 들면 수백 가지를 신청했을 때 위원장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오랜 동안 훌륭하게 법관으로 생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중에서 관련성 있는 그런 증거들만을 채택하기 마련인데 이 증거 채택이 좀 부족했다는 이유로 그러면 나중에 결론이 바뀌었을 때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인정에 있어서 심각한 이제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그런 피의자가 될 우려가 있는데 계속해서 수사기관에 그것 때문에 불려가는 이런 걸 생각하면은 어려운 사건은 절대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사건을 미루어서 죽이는 이런 이제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고 내가 이런 이제 재판을 왜 맡아서 하느냐라고 해서 심각하게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법관으로서의 어떤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법관들을 이번에 이제 전국 법원장 회의를 통해서 들려준 일선 법관들의 목소리나 또 전법대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나 그런 부분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헌법적인 문제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신속한 재판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은 이제 물 건너가고 이제는 이제 우리가 나라를 거론하기 어렵겠지만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신속하게 재판을 아무리 어려운 사건도 7개월, 8개월에 끝낸다고 하지만 그와 반대로 10년 이상 오래된 장기미제가 수두룩한 이런 나라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제 선진 타부분에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있지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재판이 결정적으로 네네 이해했습니다. 네. 예. 행정처장님의 말씀은 우선 그 구체성 명확성이 부족하다 하는 부분은 이미 이 법안으로
아직 뭐 법안이 법사위만 통과됐다 뿐이지 국민께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법령을 의도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인 거죠. 네. 법령 적용을 그냥 잘못했다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라고 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또 위조, 변조된 증거를 그냥이 아니고 혹시 잘못이 아니라 그 정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경우 또는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이 아니라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이렇게 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선 구체성, 명확성 우리 법원 판사님들이 불안해 하신다면은 이 법령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보를 줄 책무가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에 재판하기가 힘들다 그러는데요. 자, 다른 나라 예를 방금 드셨습니다만 뭐 10년 이상 재판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뭐 잘 알겠습니다. 자, 네팔은 우리보다 뒤늦게 내란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네팔 내란 일으킨 내란 수계 총리가요. 이미 사형 선고 받았어요.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 같죠. 네, 그분도 뭐 대법원장 출신이었습니까? 여자분이 그렇게 신속하게 판결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네팔보다 못한 사법제도를 갖고 있네요. 자, 독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법 왜곡죄, 뭐 언론에는 독일에서는 사문화돼 있다 이렇게 이름난 변호사님들도 언론에 나와서 굉장히 잘못 전달, 거짓말을 하시던데요. 이미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총 73건이 기소돼서 56건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바로 이 최근 재작년에도 독일 한 가정법원 판사는 법 왜곡죄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면직과 연금 박탈을 당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까지 잘 작동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독일 판사님들이 재판하기 힘들다 이런 소리 못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인정 잘못으로 가장 국민들에게 법 왜곡죄 진짜 필요하다. 국민들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이정윤 의원님 어떤 사건이에요? 자, 가르마가 왼쪽이어서 가르마 방향이 틀리다라고 김학의를 부정한 김학의 사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법률 적용 잘못으로 이 법 왜곡죄가 도입돼야 되겠다 하는 가장 뚜렷한 사건이 뭡니까? 자, 김용민 의원님 어떤 사건 생각납니까? 지기현이 법률 적용을 잘못해서 내란 수계를 석방하는 결정을 한 판결이 되겠죠. 네, 그러면 자, 아까 행정처장님은 법치주의를 말씀하셨는데요. 법치주의의 성역에 있는 집단이 국민입니까? 판사님, 검사님들입니까? 누구도 성역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런데 판검사님들이 성역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독일에도 법 왜곡죄 있어서 판사님들이 이 최근까지도 법 왜곡으로 인해서 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걸 제가 방금 알려드렸는데 우리나라 판사님들만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말씀하시는데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자, 초코파이 카스테라 먹었다고 저 기소하고 이런 수사기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보살핀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검사날이나 또 수사기관은. 네, 자, 이렇다면 법 왜곡죄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법대위에 앉아 계신 분들과 국힘당만 저렇게 법조인 출신 또 많습니다. 해필이면
네, 자 이런 분들만 법 왜곡죄를 반대하는데 이 도도한 물결을 그스를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토론을 다 하셨기 때문에 토론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58조 제5항 및 제79조 2 제3항에 따라 축조심사 및 비용 축에서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할 법안들에 대해 축조심사 및 비용 축에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1항부터 제74항까지 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해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5항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전자증거 보전 요청 관련 대안과 하급심 판결문 공개 등과 관련된 대안이 모두 같은 형사소송법 개정임을 고려하여 통합해서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6항 및 제77항, 제79항부터 제83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의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의사일정 제78항 및 제84항 이상 두 건의 대안을 하나로 통합 조정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부칙에 관한 것을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84항의 부칙에 대해서는 제1조에 아까 김기표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죠. 시행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제2조 판결서 등의 열람 복사에 관한 적용 내에 있어서 2013년부터 2013년부터 이 판결서가 존재한다라고 하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59조의 3의 개정 규정은 2000년 8월 1일 이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 등 괄호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선고된 사건의 경우 판결서와 그 등본으로 한정한다 가로 닫고 부터 적용하되 구체적으로 열람 복사가 가능한 판결서 등의 범위, 시기, 열람, 복사 제한 신청권 행사 기간 등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부칙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정된 수정 의견까지 포함해서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것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 주십시오. 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석이 12? 네, 나도 포함됐어요.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